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조조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자란 인물이다. 그리고 일생일대 파트너 순욱을 만나는 얘기했고, 오늘 또 중요한 전투를 두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조 이야기 했던 게 뭐 때문에 조조 얘기를 했어요? 원술이 연주로 쳐들어오는데 연주 방면 사령관이 조조라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격적인 원술 대 조조의 한판 승부, 광정 전투, 이 편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원술은 진류 침공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조조도 당연히 그동안 군사 활동을 하면서 병사를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원술한테 딱 명분거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조조가 연주 자사로 임명을 받은 게 조정의 정식 인가가 아니라 원소가 그냥 준 거거든요. 야, 네가 유대 후임해 이러고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정에서 연주 자사가 따로 내려와요. 금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기록이 정사 삼국지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자치통감에 보면은 조조의 무력 시위에 쫓겨나가지고 원수한테 도망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엄청난 명분이죠. 왜냐면은 이미 지난날에 원소가 유추대를 할 때 원수는 반대를 했단 말이야. 헌재는 황제다라는 프레임을 일단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의 폐하께서 임명한 연주자사를 쫓아내? 이거 역적놈의, 이러면서 딱 명분이 그렇게 생겨버린 거야. 역적 토벌. 야, 이만한 게 없잖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게 황제가 있는 고대사에서 역적이라는 프레임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명분에서. 그래서 역적을 토벌하러 간다 이러고 쳐들어가요. 자, 이제 지도를 또 봐야겠죠. 예, 데우스 엑스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연주 예주 이쪽이야. 편하죠, 보기. 원술의 본거지는 이렇게잖아요. 여기에서 자, 원술의 본군이 여기 이쪽으로 나가. 여기가 봉구라는 곳이에요. 연주 봉구라는 곳인데 왜 여기로 갔냐면은 이 병주 쪽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반원소파 그 애들 있다 했잖아. 흑산적 흉노 이런 잔당들이 있다고 했잖아. 얘네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군세를 합쳐요. 이 봉구에서. 조조군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연주, 동무양, 이래서 기주, 연주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에 있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 봉구에 모이니까 조조군도 이렇게 출진을 해요. 그래서 공구의 앞마당에 광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정. 이 광정으로 원술군의 선봉장 유상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광정에서 맞붙습니다. 자, 근데 이 전투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되게 좀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냐면은 유상이 광정으로 진출하자 복양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조조가 영격에 나선다. 그리고 원술도 곧바로 합류해서 유상을 구원해서 일대 회전을 벌여서 깔끔하게 박살났다. 박살났다는 기록밖에 없어. 심지어 이게 무제기가 좀 더 자세하고 원술전을 보면은 여기서 그냥 조조한테 깨져가지고 도망쳤다는 기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제기가 좀 더 자세해. 무제기를 볼게요. 광정에서 만나서 1차로 작살이 났어. 원술군이 그냥 박살났어. 그래서 원술이 봉구로 본부 있었던 봉구로 도망을 치는데 조조가 여기서 봉구에다가 포위진을 편 거예요. 포위선멸진을 폈어. 그러니까 원술이 이 포위진을 막아서서는 자기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 왜냐면은 지금 원술이 급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자원이 없어가지고 쳐들어왔어. 그러면 원술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단기 결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단기 결전을 해야 되는데 포위망을 상대로 농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조의 지지 세력이 빨리 오겠어? 원술의 지지 세력이 빨리 오겠어? 원술의 지지 세력은 저 위에 공손참밖에 없어. 걔가 원소 뚫고 언제 와? 당연히 원소가 더 먼저 오겠죠. 그러니까 농성하면은 망한다고, 원술은.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흑산적 흉노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어디로 치냐면은 다시 지도를 봐야겠죠. 깨졌어요. 여기서 시원하게 깨졌어. 시원하게 깨져가지고 원술군은 그래서 여기 예주와 연주의 경계선인 양읍까지 도망칩니다. 여기로 도망을 치는데 조조군도 곧바로 따라오겠죠. 곧바로 따라와. 그래서 이 양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양읍에서는 조조가 수공을 해요. 수공 뭔지 알지? 댐을 터트려가지고 강물로 그냥 원술의 진을 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깔쌈하게 완전히 박살. 두 번의 전면전을 했는데 그냥 한 번은 그냥 회전해서 박살나고 두 번째는 좀 추스르려다가 수공을 당해서 박살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술이 그냥 시원하게 밀려요. 시원하게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예주를 모두 따라서 계속 내려가서 여기까지 주 하나를 횡단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서 간신히 조조군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예. 이렇게 원술의 일생일대 한번 한타를 걸어봤지만 원술은 여기서 깔끔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게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났다고 하니까 뭐 3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에서 그렇게 전쟁이 났을 텐데, 이 모든 전쟁에서 조조가 싹 다 이기고 원술은 그냥 깔끔하게 개박살이 나고 본인의 가장 컸던 영토 남양도 버리고 가고 예주까지 깔끔하게 뺏겨버렸습니다. 전쟁의 결과 원술의 참패. 자, 이 시점에서 양주로 밀려난 원술이 당시 양주자사 진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조한테 병사 줬던 그 양반이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고 양주자사의 관하가 있는 양주 강북지방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배송지 양반이 또 주석을 달하는 걸 보면은 이미 그 이전에 진원이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무주공산이 이미 되어 있었고 그때 이미 양주 북부에 원술이 자기 끈앞풀을 심어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진우라는 사람인데, 이게 교차 검증이 되는 게 손견의 가신이었던 여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여범의 열전에도 이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록을 보시면은 초평 3년에 양주자사 진이가 죽자 원술이 진우를 대신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진이가 진원의 오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아귀가 들어맞죠. 그러니까 192년에 이미 진우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리고 이때 진우라는 사람이 끈앞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게, 원술이 조조한테 시원하게 깨지고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진우가 이걸 보고, 원래는 원술이 끈앞풀인데 왜? 흐접새끼인데? 야, 너 들어오지 마.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 웨이로 떠나겠다, 이러고 원술한테서 갑자기 독립선언을 해버려. 아, 이거 불쌍한 원술. 조조한테 밀린 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하한테도 통수를 받죠. 그래가지고 원술이 여기서 또 개털이 될 뻔하는데, 여기서까지 무너지면은 그래도 나름 한때 가락이 있었던 원술이 아니지. 바로 군사를 재정비를 해서 양주 관하가 있던 수춘을 들이쳐가지고 진우를 물리치고 양주를 먹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술 입장에서는. 근데 좀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진우라는 사람이 사실 나중에 나올 서주에 서주 대우족 진씨들 있잖아요. 진규, 진등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진우라는 사람이 진규의 사촌이래요. 그 집안의 친척인 거야. 원래 진규가 젊었을 때 원술이랑 되게 친구였대요. 서로 교류가 있고 약간 서로 가신도 보내주고 이런 관계였던 건데,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진우가 원술을 통수를 친 게 그냥 그 시류에 맞춰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서주의 유력 호족인 진씨가 원술을 손자지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원술이 진규한테 그 젊었던 시절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일 좀 해볼래? 이러고 보내니까 진규가 여기서 답장을 어떻게 보냐면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그 조조한테 항복해, 멍청한 양반아, 이러고 답장을 보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한 2년 3년 뒤의 일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원술은 그냥 뭐 어떻게든 진짜 최악의 최악은 면했지만 결국 개털린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때 수도 낙양도 차지하고 원소라는 거대한 정치 괴물을 가장 위협했던 인물 중 하나였던 원술이 중원의 패자 레이스에서 그냥 완전히 탈락해버린 거야. 중원의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 북부에서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또 뭐 많이들 아시죠? 꿀물 왕제, 가짜 왕제가 되는 일도 남아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좀 남아있는데, 그 시점까지 가려면 원술이 좀 아직 세력을 많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원술은 다시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 원술 이야기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정 전투의 결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술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원술의 옛 영토를 조조가 모두 먹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원소 조조파에 반대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싹 다 정리가 됐나?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때가 193년 여름이잖아. 근데 이 둘이 본격적으로 붙는 관도대전은 200년이야. 7년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판도를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도를 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조조가 과거 원소의 세력권을 먹었어. 그리고 원소가 이렇게 있죠. 원소가 기주, 그리고 유주의 공손찬,
그리고 또 유주에 유. 유는 무슨 색으로 할까? 유는 녹색으로 할까? 유. 이렇게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중원에 비어있는 땅이 4개가 있어요. 주가. 사주, 병주, 청주, 서주. 4개가 비어있잖아. 얘네는 뭐야? 이거를 좀 짚어 넘어가야겠죠. 일단 사주. 자, 사주는 동탁이 개판 치고 떠났어. 여기는 남아있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패스. 다음 병주. 병주는 원래 여기 땅이 오랑캐들 약간 접경지? 요즘으로 치면 자치구 있고, 그래서 애초에 백성들 자체가 많이 안 사는 동네야. 여기는 그러니까 물산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당시에 뭐 흑산적 이런 애도 있다고 했죠. 흑산적들 나올 동안 병주자사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병주자사가 누구냐면 정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여포의 양아버지. 연희 읽어본들 기억하시죠? 네, 여포의 양아버지. 시작하자마자 동탁한테 발린 그 양반. 네, 그 양반이 병주자사였어요. 근데 이때 당연히 죽어있겠죠. 그 뒤로 병주도 개판 났어요. 흑산적 나오고 막.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고 별로 쓸모없는 땅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청주. 여기는 그래도 중요한 구역인데 왜 여기 안 알려져 있냐 이래가지고, 그 예전에 약간 뭐 삼국전 이런 데 보면은 청주자사 전에가 분명히 청주자사였는데 왜 국민들은 청주자사를 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정식 청주자사가 아니라 공손창 끈앞풀이거든. 그 양반은 청주자사가 아니야. 그 양반은 아니고 초화라는 사람이 이때 청주자사였는데,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 이름 들어본 적 없죠? 듣보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대요. 예, 그래서 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때 청주 항건적 이런 거 일어나잖아. 청주 항건적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군사들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막 제사만 지내고 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가 근심 걱정으로 병에 걸려서 죽었어. 한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서 청주는 나름 군민들이 많은데 여기도 나중에 격전지가 됩니다. 원소와 공손찬의 격전지로 변하는 데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 서주잖아. 여기는 누구냐? 서주자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반동탁 연맹 뭐 이런 거 이때 중립기여를 받고 있었어요. 중립기여를 받고 있다가 호평 3년 192년쯤에 원소를 반대하는 공손찬 세력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서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커넥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조랑 원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좌우로 붙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 여기서 서주자사가 이런 판단을 했냐면은 중원의 대권을 노린 거야. 뭐냐면은, 야, 내가 중원의 대권을 노려야 돼. 그러면은 센 놈들한테 붙어야 돼? 아니면은 지고 있는 애들한테 붙어야 돼? 지고 있는 애들한테 붙어서 센 놈들부터 물리쳐야지. 그게 우선이잖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이에요. 네, 도겸이죠.